자, 익힘 책 1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억 0이 공집합의 이건 뭐죠? 원소 기호죠. 원소. 그러면 여기 0이라는 원소가 공집합에 포함되어 있느냐 묻는 건데 틀렸습니다. 왜요? 공집합에 원소가 없는데 0이란 게 들어있냐고 물은 거잖아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뭐가 오든 오른쪽에 어떤 집합이 오든지 간에 이건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집합만 온다면 항상 맞는 말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알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4, 3, 2, 1이랑 1, 2, 3, 4는 같은 집합이죠. 같은 집합은 부분집합이 될 수 있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들을 그래서 제외한 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x는 짝수인 소수. 짝수인 소수 뭐 있습니까? 2 하나밖에 없죠. 그 2가 이 집합인데 그죠? 이 집합이 여기 있는 4, 6, 8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까? 2라는 원소가 여기 오른쪽에 없죠. 그러면 얘는 틀린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실수만 안 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두 집합 A, B가 A는 1, 4, A제곱 플러스 3,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제곱 3A 플러스 1, 10일 때 교집합이 4, 7이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교집합이 4하고 7이라는 얘기는 두 집합에 모두 4, 7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집합이 모두 4와 7을 원소로 가진다는 얘기니까 여기 A에 보면 이미 4가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1이 있으니까 결국엔 A제곱 플러스 3이라는 애가 7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그럼 넘겨보면 A제곱이 4가 되니까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지금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A가 2일 때 집합 A와 집합 B를 모두 만들어 봅니다. 집합 A는 1하고 4하고 A가 2일 때 여기 대입하면 7하고 나옵니다. 그죠? 아까 여기서 구했으니까. 자, 그 다음 B 집합을 만들어 봅시다. 집합 B는 A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죠. 첫 번째. 그 다음 2 대입하면 4입니다. 그 다음 여기 2 대입하면은 7 나올 거고요. 여기 2 대입하면 10이네요. 그럼 A 교집합 B가 이때는 A 교집합 B가 4하고 7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A2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하나만 나왔다고 그게 항상 답이 되고 나머지에서는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수학은. 왜냐하면 수학은 어떤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값이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죠?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1, 4, 7하고 A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B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1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 다음 10입니다. A 교집합 B가요. 뭐죠? 1하고 4네요. 7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네.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자, 3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자,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차교열을 떠올려 보셔야겠습니다. A 차 B는 A 교 B여 해서 차교여로 바뀔 수 있다. 그럼 교집합의 여집합도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B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리 바꿔주고요. 얘가 B차 A가 되겠죠. 이것을 공집합이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B차 A가 공집합이면 B에서 A를 빼냈더니 다 빠져버리고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A 교집합 B 하면 B가 돼야 되고 A 합집합 B 하면 A가 돼야 되고 맞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집합을 하면 포함관계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같은 표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틀린 건 어떤 건가요? 3번이죠. 항상 옳은 거구나. 죄송합니다. 2번이겠네요. 항상 옳은 거. 그죠? 항상 옳은 건 2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똑같은 거 변형해서 찾아내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아예 외워버려도 됩니다. 자, 4번. 두 집합 AB가 A는 ABCD. 근데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ABF다. 이것을 만족시킬 때 집합 B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봤자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조금 작게 그리겠습니다. A 차집합 B는 이쪽입니다. B 차집합 A는 이쪽이겠죠.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 뒀다면 그거 둘을 합집합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건데 여기에 A, B, F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직접 써넣어 보겠습니다. 원소를 써볼게요. A, B, F가 여기 색칠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A하고 B는 원래부터 A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A하고 B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F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A에 F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A의 원소 중에서 A, B 말고 나머지 C하고 D는 여기 교집합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라는 집합이 바로 만들어졌죠. C, D, F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눈치채셨죠? 얘는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얘를 보고 우리가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식에서 도형에서 대칭이라고 하면 선대칭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접으면 포개지는 거죠. 접었을 때 포개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대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식에서 대칭이라고 하면 문자가 두 개인 식에서 두 문자를 바꿔 적어도 식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칭이다라고 대칭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와 B를 바꿔 적으면 똑같습니다. A와 B를 바꿔 적으면 교집합을 기준으로 자리 바꾼 것밖에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칭입니다. 그런데 무슨 집합이죠?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대칭 차집합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합집합에서 뭐가 빠진 거죠? 교집합이 빠진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집합들을 여기 차집합들을 여기나 여기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모양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대칭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보통 대칭차집합을 우리가 A에 이런 식으로 어떤 연산자를 이용해서 세모를 쓰기도 하고 샵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세모로 할게요. 쓰기 편하게 이렇게 A 세모 B는 B 세모 A랑 같다 이거야. 왜요? 대칭이니까 자리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 A, B 바꿔 적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꿔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이 대칭 차집합이 나왔을 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하는 문제들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세요.
A하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집합이 됩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A랑 공집합이랑 대칭차집합을 하게 되면 다시 A가 됩니다. 그러면 A를 여러 번 대칭차집합 했을 때 결과는 A가 짝수개라면 공집합이 될 거고 홀수개면 다시 A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A하고 전체 집합하고 했어요. 그러면 A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랑 A여 하게 되면 얘는 U가 됩니다.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지금 방금 2개짜리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3개짜리는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생겼느냐? 짠짠짠, 짠짠짠, 짜잔짠짠 여기랑 그리고 가운데에 색칠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림을 3개짜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랑 가운데랑 여기입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책에는 벤 다이어그램 옳은 거 고르시오 해서 얘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도 어딘가 있었어요. EBS 교재였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어쨌든 대칭 차집합의 어떤 성질에 관한 걸 묻는 문제들도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이 그림을 이 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먼저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5번 갑니다. 전체 집합 U가 7 이하인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B가 이렇게 만족시킬 때 집합 B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딱 봐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리하면 금방 풀릴 것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U는 1, 2, 3, 4, 5, 6, 7입니다. 그죠? 집합이니까 괄호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 A 교집합 B 여집합 차교여죠. 그래서 A 차 B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얘가 7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냥 그 안에다가 원소를 쭉 써주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교집합이 1하고 2죠. 여기 1, 2입니다. 그 다음 A차 B가 3, 6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3, 6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합집합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 즉 A하고 B 전체의 바깥쪽입니다. 여기죠. 여기에 7이 있어요. 그럼 남는 애들, 전체 집합에서 남는 애들이 여기 B, 여기 남아있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1, 2, 3, 4 없고요. 5 없고요. 그러면 1, 2, 3, 4, 5, 6, 7 다 나왔죠. 따라서 집합 B는 여기 B 동그라미 안에 있는 1, 2, 4, 5 이렇게 집합 B가 구해지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처리해서 구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6번 실수 전체 집합 R의 두 부분 집합 A는 이렇게 있고요. B는 이렇게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원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A, B가 가나를 모두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A, B는 상수고요. 합집합은 R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교집합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5인데 여기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죠.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집합은 A와 B의 공통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2차 부등식의 해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2차 부등식의 해가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없는 애는 A에서 왔을 거고 등호가 있는 애는 B에서 왔을 것이다 하는 거 눈치껏 찾아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냥 부등식의 해만 적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니까 인수분해 해서요. 인수분해 하면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얘는 해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올 겁니다. 맞죠? 따라서 집합 A라는 애는 어떻게 나옵니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B는 A랑 B 때문에 그죠? 해를 직접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이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직선에 보시면 일단 A는 수직선에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5가 이쯤에다 갈까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갈 거고요. 그 다음 여기 2보다 크다 하고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B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합집합이 실수 전체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2까지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죠? A를 표현했을 때 아직 비어 있죠. 그러면 실수 전체가 되려면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집합이 2를 채워줘야 되고 마이너스 5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교집합이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있는데 이 등호가 바로 여기서 온 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9에다가 색칠을 해주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줘야 여기가 교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교집합 부분이 이쪽으로 되어 있죠.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쪽까지 여기까지 가버리면 여기가 교집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교집합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가면 안 돼요. 빨간색이 B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 5에서 교집합이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다 채워줘야 되죠. 어디까지 채워줘야 됩니까? 2까지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말이 된다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B라는 집합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이것의 해가 마이너스 9 x 2 이거란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전개를 다시 해보면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a는 7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8이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1하고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수분해 모양을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답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부등식의 경계가 되는 이 부등식의 해를 만드는 이 값들은 이 2차 식의 방정식의 해와 같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와 같아요.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A와 B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다음 7번 보시죠. x, 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는 그랬어요. 여기서 명제가 참인 명제를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냥 눈으로 바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집합의 형태로 항상 생각해서 포함 관계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는 거짓일 경우에는 그게 거짓이 되는 예를 하나 들어주면 예를 하나 찾아내면 거짓이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발예라고 불렀어요. 발예. 자, 7번의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내 봐도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하면 얘가 가정입니다. 맞죠? 그런데 0부터 1까지입니다. 0부터 1까지가 얘가 가정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0하고 1 사이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반례는 0,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지만 얘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보시죠. x제곱이 4다. 2번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이놈이면 x가 2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때문에 얘도 거짓입니다. 그냥 x 처리할게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3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은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은요. 숫자가 큽니다. 1보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곱하면 전부 다 1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호가 있다면 여기도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참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역으로 해버리면 거짓이 됩니다. x제곱이 1보다 크다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냐?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크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지금 현재 참입니다. 그럼 4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2의 배수면 6의 배수냐? 2는 2의 배수죠. 하지만 6의 배수는 아니죠. 거짓입니다. 반례가 x는 2하고 반례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x 플러스 y가 홀수면 x, y는 모두 홀수냐? 아니죠. 어떻습니까?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가 돼야 더해서 홀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거짓입니다. 반례는 1하고 4 이런 거 해보면 되겠죠. 1, 4. 자, 다음 8번입니다. 세 조건 PQR이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자, 첫 번째 가 조건, 명제 R이면 P의 역은 참이다 그랬어요. 이 명제가 참인 게 아니라 역이 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P이면 R이다. 얘가 참인 겁니다. 그 다음 나 조건을 보시면 이것의 대우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죠.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입니다. 그래서 not P이면 Q이다. 얘도 참이고 일단 명제가 참이고요. 그 다음 대우를 만듭시다. not Q이면 P이다. 얘도 참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개가 참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죠? 이 세 개가 참이란 걸 알았어요. 이 세 가지가. 그럼 여기에 지금 똑같은 게 있나요? 똑같은 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대우를 만들고 그 다음 3단 논법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조건에 있는 건 이미 대우를 만들었잖아요. 명제와 대우를 만들었죠. 나 조건에서. 그러면 가 조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not R이면 not P다 하고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우까지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3단 논법을 해야 됩니다. P에서 R로 가면 그 다음 R에서 갈 수 있는 게 없죠.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not R이 있죠. not R. not R에서 not P로 가서 Q로 갈 수 있겠네. 맞죠? 마찬가지로 not Q에서 P로 가서 R로도 갈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not R에서 not P로 가서 Q로 가는 3단 논법을 처리해보죠. not R에서 Q로 간다. 지금 3단 논법을 한 겁니다. 3단 논법 알고 계시죠? 길만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not Q에서 P로 가서 R로도 갈 수 있죠. not Q에서 R로 갈 수 있다. 결국 3단 논법으로 만든 얘 둘이도 서로 대우 관계에 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가에 있나? 3번에서 하나 찾아지네요. 얘입니다. 여기랑 똑같은 걸 여기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의 유형이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참인 명제를 만들고 그 다음 대우를 만들고 그 다음 그 안에 전체에서 3단 논법으로 참인 명제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세 명제 가나 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 조건은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나 조건은 B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가 C의 원소가 아니다 그랬고요. 다는 C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랬어요. 얘들이 다 참이래요. 자, 모든이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가 조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아니다. 모든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A에 있는 원소는 하나도 여기 B의 원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A와 B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A가 B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서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소. 그 다음 B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뭡니까? C의 원소가 아니다. 어떤이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원소 중에는 C의 원소가 되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B하고 C는 이렇게 교집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다에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나와 같은 형태의 얘기이기 때문에 C랑 A랑 이렇게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셋을 종합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A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A하고 B는 떨어져 있어야 되죠. 다시 그려볼게요. A, B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C가 이렇게 A에도 걸치고 B에도 걸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 교집합 B는 B다. 틀렸죠. A, B는 서로소입니다. 그 다음 A에서 2번은 이걸 의미합니다. A 차 B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A다. A, B가 서로소니까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A가 그대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거겠네요. 아시겠죠? A 차 C가 공집합이다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지금 그림상 A 합집합 C가 A다? 그것도 아니죠. 이렇게 되려면 C가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그죠? 마찬가지 B하고 C의 교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모든과 어떤이 있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건 어떤 경우인지 잘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X, Y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총을 쏴야 됩니다. 그죠? 총을 쏩니다. 그러면 P가 참인 총을 쏩니다. 이렇게. 그런데 P가 필요 조건은 아니라 그랬어요. P가 필요 조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총을 맞으면 됩니까? 안 되죠. P는 총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PQ가 있는데 P이면 Q이다는 참이고요. 그 역은 거짓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죠. X제곱이 X다. 그죠? P라는 조건에 P라는 진리집합에 들어가는 얘는 진리집합을 만들 수 있죠. X제곱이 X면 0하고 1 두 개가 있어요. 맞죠? 됩니까? 그 다음 Q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 3차잖아요. 넘겨서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죠.
적어 드릴까요? x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럼 풀마 1이랑 0 해서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포함되고 이렇게는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니까 명제는 참, 역은 거짓.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만족합니다. P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더라. 확인되시죠? 그 다음 니은 x, y가 0보다 작다. P라는 조건은 x, y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x하고 y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죠. 0보다 작다가 되려면 곱해서 0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보다 작다. 그러면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니은에서 Q가 의미하는 건 뭐냐? x가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xy가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런데 등호가 빠져 있다는 얘기는 0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뭐와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까? 앞에 저기 문제에서 두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중단원 문제에도 한 번 있었고 대단원 문제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x가 0, y가 0, 모두 x, y 둘 다 0인 겁니다. 그럼 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것의 부정이죠. 그죠? 그럼 부정을 하게 되면 x가 0이 아니다, y가 0이 아니다. 여기는 글이 고기 때문에 여기는 또는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P 부호가 반대인 수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호가 반대인 수는 0이 아니다 하는 수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는 0이 아닌 거 빼고 모든 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x 하나가 0이고 y가 0이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고 y가 0이고 x가 0이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둘 다 0이 아닌 것도 있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0이 아니다인 곳에 부호가 반대인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야. 실수 전체에서 보니까. 그죠? 그러면 P면 Q이다는 참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거짓입니다. 왜? 얘가 어떻게 해서 거짓이 되느냐? 여기 Q라는 진리집합 안에는 X가 0인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또는이기 때문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X가 0인 경우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X가 0일 경우에는 얘가 0보다 작다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역은 거짓이 되니까 얘도 되는 경우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P는 똑같네요. 자, P는 어떤 얘기냐? X, Y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Q를 보겠습니다. Q는 지금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합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얘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절대값이 있을 때 대소 비교를 확인할 때는 제곱을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얘가 어떤 경우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그걸 확인하려면 대소 비교를 합니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이걸 제곱해요. 그리고 절대값 x 플러스 y도 제곱을 합니다. 자, 얘들은 양수죠.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그럼 이거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입니다.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 없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한 것은 이렇게 절대값 결합할 수 있죠. 그 다음 얘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괄호 제곱과 같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가 됩니다. 그럼 x제곱 y제곱은 날아갈 거고요. 2의 xy 빼기 2xy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를 봤을 때 절대값을 하게 되면 그 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양수였다면 같을 거고 음수였다면 절대값 하면 수가 커지죠. 양수로 바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따라서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x 플러스 y의 절대값보다. 그런데 여기 크다 그랬죠? 맞죠?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 크다고 했기 때문에 q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같은 경우가 빠졌어요. 그럼 얘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xy가 0보다 큰 경우죠. 맞습니까? 0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경우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0보다 큰 경우가 빠진다는 얘기는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된다 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말고 얘는 이제 보통 이게 왜 크냐 하는 거 증명할 때 사용하는 건데 직접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고 이 명제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얘보다 크다면 얘들은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당연히 왼쪽이 커야 될 겁니다. 제곱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y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가 나오는데 x제곱 y제곱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 2로 나눠보면 절대값 xy가 xy보다 크더라. 절대값이 크려면 얘가 음수라야 됩니다. 양수일 땐 같아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xy가 음수인 경우다 이거죠. 그럼 뭡니까? 얘가 x가 0보다 xy가 0보다 작다. 그 다음 p도 xy가 0보다 작다. 그럼 둘이 같은 거네. 같은 거면 이쪽 저쪽 다 참이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죠. 총을 쏘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하고 답이 구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 잘 따져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설을 잘 참고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많이 접해 봐야 됩니다.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이라 하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를 잠깐 보니까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벤 다이어그램에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해서 그 포함 관계 만족하는 것들을 가지고 참인 명제들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P는 R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러면 PR, QR 사이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PQ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P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소니까. 그럼 이 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명제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Q이면 R이다. 그 다음 P이면 not Q다 하는 이 세 명제가 모두 참입니다. 그럼 이제 대우를 만들어 보는 거죠. 대우를 만들어 보면 not R이면 not P, not R이면 not Q, 그 다음 Q이면 뭡니까? not P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3단 논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네요. 연결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다 하는 이 6개의 명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들을 PQ에 대한 이런 명제의 형태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면 not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not P다도 참입니다. 얘는 있나요? 여기 있죠. 맞죠? 그 다음 얘 있나요?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지금? 보입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를 항상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얘는 참이니까 필요 조건은 무조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명제로 표현해보면, 기호로 표현해보면 Q이면 P이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Q이면 P이다 만들 수 있나요? Q에서 R로 가면 R에서 갈 데가 없죠. 그죠?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안 됩니다. P는 나달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not R이면 P가 돼야 돼요. 왜? P가 P를 흘려야 되거든. 그러면 총을 맞아야겠죠. 자, 나피면 잘못 적었죠. 나피가 아니라 not R이죠. 자, 나달이면 P다. 나달이면 P다.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P면 R이다가 필요 조건이다. 그럼 P를 흘려야 되죠. 총을 맞아서. 그래서 R이면 P다가 돼요. R이면 P다 나타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짓입니다. 그럼 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될 텐데 충분 조건이죠. 그럼 총을 쏴야겠네요. 누가? not R이 총을 쏴야 됩니다. not R이면 not P다 하는 거 여기 보시면 하나 나타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기호로 다 고쳐서 참인 명제를 만들면 대우를 만들어 놓고 3단 논법 한 다음에 보기를 식으로 바꿔서 하나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m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그랬습니다. m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하나를 가지고 곱하기를 만들어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곱하기를 두 개로 분리하는 건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얘를 가정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를 만들 거예요. 먼저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 n 모두 홀수이면 mn은 홀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또는이니까 글이 고로 바뀌고 홀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m 그리고 n 홀수이면 그러면 둘 다 홀수라는 뜻이죠. 그죠? 얘가 참이다 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홀수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홀수기 때문에 우리가 m을 2k-1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 n을 2l-1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단 k하고 l은 자연수가 돼야 될 겁니다. 여기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3 나오고 3 대입하면 5 나오니까 1, 3, 5, 7 만들어지죠. 그래서 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mn이 홀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n을 만들어 보면 2k-1, 2l-1 전개를 해보시면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플러스 1입니다. 자, 짝수냐 홀수냐를 따질 때는 2의 배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니까 2로 묶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2로 묶어 보겠습니다. 2kl 마이너스 2 마이너스 l 2가 아니고 k 마이너스 l까지 만들어지고 플러스 1은 못 묶으니까 뒤에 남겨둡니다. 그럼 여기 있는 괄호 부분이 자연수 빼기 자연수 빼기 자연수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얘가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됩니다. 그러면 2를 곱했고 그럼 짝수가 되겠죠. 그죠? 이만큼이 짝수입니다. 2의 배수 짝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mn은 홀수이다 되는 거죠. 따라서 mn은 홀수이다. 그러면 대우가 참이 나온 거죠. 그죠?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하고 증명이 된 겁니다. 자, 13번 직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3,4를 지날 때 A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다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큽니다. 이때 우리가 이 직선을 가지고 3,4를 지난다 그랬어요. 그럼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죠? 거기서 AB 곱한 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직선을 잘 보세요.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일단 3,4를 지납니다. 여기 3,4 이걸 지나고 있어요. 그 다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죠. 그럼 직선이 이제 어떻게 생겼을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y에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x 절편이 구해지거든요. y에 0을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죠. 그러면 x는 a가 나와야 돼요. 맞죠? x는 a. 그 다음 x에 0을 대입하면 y 절편 b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a가 양수 b가 음수니까. 그럼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게 되죠. 그럼 x절편 a, y절편 b 하고 나와요. 그랬을 때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3,4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 3, 4를 대입할 수 있겠죠.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는 1 하고 구해집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AB 곱한 거니까 얘 둘이 곱하면 AB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러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는 뭐보다 크게 나왔습니까? 2 루트 A분의 3 곱하기 B분의 4.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 기억나시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는 원래 2로 나눈 게 루트 AB인데 이 2를 이쪽으로 올려놓고 사용을 더 많이 한다. 그럼 여기 좌변은 1이죠. 우변은 2 루트 AB분의 12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AB로 만들려면 양변 제곱을 해야겠죠. 그럼 양변 제곱을 하면은 4 곱하기 AB분의 12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AB분의 48이에요. 뒤집습니다. 역수를 취합니다. 양변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AB는 48을 곱해주시면 뭐보다 크게 나왔습니까? 48보다 크게 나왔죠? 따라서 최소값은 48이 됩니다. 자, 이때 AB는 얼마가 되느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서 우리가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 그랬죠?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A로 보셔야 되고 얘를 B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분의 3은 B분의 4 둘이 같아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같아야 되는데 얘 둘이 합쳐서 1이잖아요. 맞죠? 맞잖아. 둘이 합쳐서 1이잖아요. 그래서 A분의 3이 2분의 1이고 B분의 4도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A는 6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B는 8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A가 6이고 B가 8일 때 최소값 48을 가지게 된다 하고 산술 기하 평균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얘는 아주 쉽게 푸는 이제 어떤 꿀팁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하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